자, 예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게 1차 시스템이고요. 1차 시스템의 K가 2이고요. 그 다음에 타우가 1입니다. 자, 그럼 이걸 전달함수로 바꾸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S 플러스 1분의 2. 그죠? S 플러스 1분의 2라는 전달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S 플러스 1분의 2. 이게 GS가 되겠습니다. GS는 S 플러스 1분의 2고요. 우리가 뭘 알고 싶냐면은 이제 입력이 이렇게 그 3 사인 4t라는 입력을 집어넣습니다. 진폭이 3이고 그 다음에 주파수가 4인 겁니다. 진폭이 3이고 주파수가 4인 또 입력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출력이 나올 텐데 그 출력이 이제 YSST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알고 싶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이제 공식같이 주어진 것이 GJ 오메가의 크기,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파이. 여기서 파이는 GJ 오메가의 각이 되겠습니다. 페이즈 앵글. 그럼 이제 GJ 오메가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GJ 오메가는 S 자리에 J 오메가를 집어넣은 거니까 J 오메가 더하기 1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게 이제 복소수인데 이 복소수에 여기서 지금 오메가는 뭡니까? 오메가는 4입니다. 오메가는 4. 여기 사실은 빠져있는 게 있는데 원래 이게 1일 때 1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GJ 오메가였는데 혹시나 여기가 A라는 어떤 진폭, 이게 3이죠. 그러니까 A라는 진폭이 들어가면은 A가 이것을 통과하게 되면은 또 그만큼 A만큼 또 나와야 되니까 이 앞에다 이렇게 A를 붙여주는 것이 조금 더 일반적인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GJ 오메가의 이 크기가 곧바로 YSST의 진폭이 되는 경우는 입력의 진폭이 1일 때고요. 입력의 진폭이 지금 3인 경우는 이 A 자리에다가 이렇게 3을 집어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GJ 오메가는 이렇게 J 오메가 더하기 1분의 2가 됩니다. 근데 이 크기를 계산하고 싶습니다. 이 크기를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봤듯이 어떤 C1분의 C2 이렇게 주어져 있는 복소수, 이게 C라는 새로운 복소수인데 이 복소수의 크기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냐면은 C2의 크기, 그 다음에 C1의 크기를 각각을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주면 되고요. 앵글은 어떻게 되느냐? 앵글. 이게 파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파이. C의 앵글, C의 페이즈 앵글. 그 파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C2의 앵글, 파이 2에서 C1의 앵글, 이렇게 파이 1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게 C의 모습이었습니다. C라는 것은 C의 크기 2의 J 파이고, 그렇죠? C2는 C2의 크기 2의 J 파이 2, 그렇죠? C1은 C1의 크기 2의 J 파이 1인데 계산을 해보면은 크기는 그대로 이렇게 그 나누기로 나오게 되고 페이즈 앵글 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2의 J 파이 2가 있고 2의 J 파이 1이 있는데 이거 나누기를 해주면은 2의 J 파이 2 빼기 파이 1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그 C 그 복소수의 페이즈 앵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3 쓰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J 오메가 플러스 1분의 2라 그러면은 이 2의 크기는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복소수의 크기는 2라고 이게 오메가니까 루트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1이고 이게 오메가다 그러면은 여기 이거잖아요. 지금 1 더하기 J 오메가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거고 이게 크기입니다. 이 크기는 이 삼각형의 이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은 1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오메가가 얼마냐면 오메가가 4입니다. 지금 4라는 입력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4 여기 집어넣으면은 이 루트 17분의 2가 되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YSS의 진폭은 루트 17분의 2에다가 3 곱하니까 루트 17분의 6이 되겠죠.
그러니까 3이라는 어떤 입력이 들어갔는데 뭐가 나왔냐면은 루트 17분의 2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이만큼의 어떤 증폭 혹은 감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파이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파이를 알아야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YSST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사인 오메가 t가 들어갔을 때 GJ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파이니까 파이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지금 J 오메가 플러스 1분의 2고요. 이것의 앵글입니다. 이 앵글은 이 위에 있는 것의 앵글 빼기 밑에 있는 거 요것의 앵글이죠. 1 더하기 J 오메가 앵글이 되겠습니다. 자, 2의 앵글은 어떻게 되냐면 2는 복소평면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2가 있습니다. 이 각도는 0도죠. 그죠? 실수만 있는 복소수의 각은 0입니다. 그럼 이 뒤에 있는 건 어떻게 됩니까? 뒤에 있는 것은 이 각입니다. 이 각이 지금 파이고요. 파이 뭐 1. 그죠? 이건 파이 2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파이 2는 0이고요. 이게 파이 1인데 파이 1은 탄젠트 파이 1은 1분의 오메가죠. 예. 오메가가 얼마냐면 지금 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1을 계산을 해보면은 그게 1.326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전체 파이는 파이 2에서 파이 1을 뺀 거기 때문에 이건 0이었고 이 뒤에 있는 것은 아크 아크 탄젠트 오메가이기 때문에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326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 방금 얻은 YSST는 루트 17분의 6 사인 4t 마이너스 1.326입니다. 자, 입력 3 사인 4t에 대해서 YSST가 이렇게 얻어졌습니다. 자, 이걸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3 사인 4t는 그 진폭이 3 마이너스 3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어떤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진동하는 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빨간색은 여기 있는 지금 YSST 루트 17분의 6 사인 4t 빼기 1.326을 그린 것입니다. 이것은 진폭이 루트 17분의 6 플러스 루트 17분의 6 마이너스 루트 17분의 6을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주파수도 역시 4t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를 보시면은 지금 입력과 출력의 주기가 지금 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봉우리에서부터 이 봉우리 사이의 그 시간 간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 간격은 같은데 뭐가 다르냐면은 지금 이쪽 이 두 번째 봉우리하고 이 두 번째 봉우리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고 그 시간 차이가 얼마냐면 지금 이만큼이라는 겁니다. 시간축을 따라서 4분의 1.326만큼 평행 이동한 거란 말이죠. 그 입력 신호를요. 입력 신호를 평행 이동한 것은 지금 보시면 이게 시간 어떤 지연 효과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진폭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3이었는데 이만큼으로 진폭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진폭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 시간 지연이 생기고 이 두 가지가 바로 뭐 때문에 생겼냐면은 바로 이 네모 박스 때문에 생겼다는 거죠. 이 네모 박스가 GS 원래 그 트랜스퍼 펑션 GS였는데 지금 이 사인 입력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 Y의 진폭과 시간 지연을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 GJ 오메가라는 거죠. 이 GJ 오메가의 크기 그리고 앵글, 페이즈 앵글이 지금 여기 있는 17분의 6 중에서 3 빼면은 17분의 2, 루트 17분의 2 그리고 뒤에 있는 이 1.326 결국은 4분의 1.326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오메가가 뭡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이게 4입니다. 이 오메가는 입력의 이 주파수하고 일치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옆에 그 매틀랩 그 명령어를 좀 써놨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매틀랩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첫째 그 t 시간을 정의를 했습니다. 시간 벡터를 정의했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시간이 0초에서 시작해가지고 4파이까지 가는데 중간중간에 0.01씩 이렇게 변해라 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이거 긴 어떤 벡터가 될 거고요. 시간은 0, 0.01, 0.02, 0.03 이렇게 쭉 0.1씩 계속 증가해서 4파이까지
가는 그런 그 시간 벡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라인은요. 두 번째 라인은 이 t를 지금 이 3 sin 4t에다 이게 대입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이게 처음 나오는 t가 x축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y축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 플랫 해가지고 첫 번째 이 두 번째 이 항이 뭘 만드냐면 이 파란색 그래프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시 다시 t를 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지금 우리 YSST 루트 17분의 6 사인 4t 빼기 1.326을 그대로 쓴 겁니다. 이렇게 그대로 쓰면은 지금 이렇게 플랫 커맨드를 실행을 시키면은 첫 번째 이 두 개의 항으로 가지고 파란색 그래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세 번째, 네 번째 걸 가지고 이 빨간색 그래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출력을 해서 이 입력과 출력을 이렇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조금 꾸미기 위해서 X축, X 레이블, 뭐 우리말로 X 라벨이라는 명령어를 써가지고 타임 세크라는 이 라벨을 붙여줍니다. 이름을 붙여주고 X축의 이름을요.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 라벨이 없으면은 이름이 없으면은 이 데이터가 아무런 영혼이 없는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영혼을 불어넣기 위해서 X축에 타임 세크 그리고 Y축에는 YT라는 이 이름을 넣어줍니다. Y축은 Y 레이블 해서 YT 해가지고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했냐면은요, axis라는 커맨드를 넣습니다. 이 axis 커맨드 없이 그림을 그리면은 이쪽에 끝부분에 이 데이터가 좀 잘리게 됩니다. 보통 매틀랩은 디폴트로 이렇게 2, 4, 6, 8, 10, 10이다 그러면은 14초까지 출력을 하게 되고 지금 보면은 이 4파이에서부터 14초 사이에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끝부분이 좀 이렇게 텅 비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아예 딱 그 X축의 범위하고 Y축의 범위를 딱 정하는 그 커맨드가 axis라는 커맨드입니다. 그래서 X축은 0에서부터 4파이까지 Y축은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로 딱 국한한다 라는 명령어가 이제 axis 커맨드고요. 그 다음에 grid on은 지금 보면 이렇게 격자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 격자가 생기면은 이 각각의 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어떤 값을 갖는지 뭐 이런 값은 지금 1하고 2 사이이지 않습니까? 이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격자를 없애고 싶으면은 grid off 하면은 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숙제를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 그 숙제는요. 지금 이 k하고 타우 값을 1하고 2로 세팅을 하고요. 그럼 뭐 전달 함수가 나오겠죠. 예. 그러면 이 전달 함수 이 gs에다가 s에 j 오메가를 넣어가지고요. gj 오메가를 집어넣어가지고 인풋 2 sin 3t에 대한 YSST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 YSST에 그 진폭이 있을 것이고 주파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시간 지연 그 파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값을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방금 제가 보여드린 그 매틀랩 그 커맨드를 이용해 가지고 UT하고 YSST를 같이 이렇게 그리는 그런 숙제가 되겠습니다. 뭐 쉽게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방금 그 내용을 이제 2차 시스템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2차 시스템은 이렇게 제타, 댐핑하고 오메가 N, 내추럴 프리퀀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입출력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었냐면 최초에 그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카트가 있으면은 카트가 이렇게 있고 이 카트의 질량이 m이고 그다음에 K라는 이 스프링 상수, 그 다음에 댐퍼, B, 뭐 이런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그 숙제를 통해서 하셨듯이 이게 이제 폰이 되고 스마트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B가 의미하는 것은 그 벽의 마찰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K는 여러분 그 고무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형적인 이 2차 시스템에 대한 그 사인 인풋 응답, 이 사인 인풋이 들어갔을 때 이 2차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의 그 전달함수 생각하시면은 MSA 제곱 더하기 BS 플러스 K 분의 1이라는 전달함수가 되고요. 여기에 인풋을 가합니다. sin 오메가 t라는 인풋을 가해 보겠습니다. sin 오메가 t라는 인풋을 가하면은 그 sin 오메가 t에 대한 응답은 똑같습니다. 뭐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 포뮬라, 이 공식은 똑같은데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이 GJ 오메가 값이 달라지겠죠. 방금 전 상황에서는 뭐 GJ 오메가가 이렇게 지금 1차 시스템인 경우에는 J 오메가 더하기 1분의 2. 그러니까 이 S 자리에다가 J 오메가 집어넣고 약간 좀 이렇게 단순한 형태로 주어지지만은 이 2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S 자리에다가 이렇게 J 오메가를 집어넣고 J 오메가를 집어넣기 때문에 모습이 약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YSS를 구하는 기본 원리는 이 GJ 오메가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자, 상황을 좀 단순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B를 0이라 놓겠습니다. B가 0이라는 것은 댐핑이 없다는 거죠. 마찰이 없다는 거죠. 공기 저항도 없고. 그러면은 이 물체가 여러분 폰이 진동을 무한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한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댐핑이 없는 상황에서 이걸 0이라 놓고 S 자리에다 J 오메가를 집어넣습니다. J 오메가를 집어넣으면은 J의 제곱이 되고 오메가의 제곱인데 J의 제곱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M 오메가의 제곱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K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 알기 위해서 이 GJ 오메가의 크기를 계산합니다. 크기, GJ 오메가 크기. 그러니까 이 전체의 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값이 딱 보면은 지금 이 분모가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양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크기를 취하면은 음수든 양수든 전부 다 이제 양수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크기를 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를 이 GJ 오메가의 크기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요. 그러니까 x축이 오메가고요. 그 다음에 y축이 GJ 오메가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x축이 오메가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자면 오메가가 뭡니까? 오메가는 이 인풋, 여기 지금 인풋, 여기가 sin 오메가 t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들어오는 이 플란트, 이 입출력 관계식, 이 네모 박스 안에 들어오는 이 사인 신호의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이 주파수를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계속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거죠. 이 점진적으로 오메가가 0이다가 이제 0.1, 뭐 1, 뭐 2, 3, 4 이렇게 쭉 이렇게 오메가를 증가시켰을 때 GJ 오메가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는 거죠. 자, 보시면은 자, 밑에 이게 0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오메가가 0이 될 때는 오메가 0 집어넣으면은 K분의 1이죠.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0 집어넣으면 K분의 1입니다. K는 뭐 양수기 때문에 그냥 뭐 매그니튜드 취하지 않든 그냥 K분의 1이 될 겁니다. K분의 1인데 이제 오메가를 증가시킵니다. 오메가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면은 자, 이 밑에 값이 어떻게 감소하겠습니까? 증가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값이 0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0이 언제 되냐면은 오메가가 n분의 k 루트 루트 n분의 k가 될 때 그때 0이 됩니다. 즉 이 오메가가 0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k분의 1 0에 대응되는 이 k분의 1 값, 이 GJ 오메가가요. k분의 1에 시작해가지고 오메가가 이 루트 n분의 k가 되는 그 시점까지는 오메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하면 같이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하다가 루트 n분의 k가 되는 순간 자, 이 점, 이걸 그냥 오메가 n이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메가 n. 이게 오메가 n이라고 부를 텐데 아주 특별한 어떤 주파수입니다. 이 특별한 주파수가 되면은 이 오메가가 이 오메가 n이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 값이 무한대로 이렇게 쫙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 오메가 0일 때는 k분의 1인데 오메가가 오메가 n에 가까워지면은 이 밑에 값이 거의 0이 되면서 0분의 1은 무한대 아닙니까? 그래서 무한대 가까워지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n보다 커지게 되면은 값이 이제 오메가 n보다 커지는 상황이 되면은 이 무한대에서 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다가 어디로 갑니까? 오메가가 무한대로 가면은 분모가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무한대분의 1이 돼서 0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파이는 어떻습니까? 이 파이 밑에 있는 이 페이즈 같은 경우에는 자, 이 페이즈는 이 지금 GJ 오메가가 보시면은 오메가가 오메가 n보다 작을 때 이 구간에 있을 때는 양수가 되고요. 그리고 오메가가 이제 이 구간 이쪽 오메가 n보다 커지는 상황이 되면은 이 전체가 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수 아니고 음수인 거죠. 복수 평면상에서 GJ 오메가가 여기 있든지 그죠? 오메가가 오메가 n보다 작을 때는 여기 있고요. 오메가가 오메가 n보다 커지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상황, 여기에 있을 때는 파이가 얼마입니까? 그때는 0도죠. 이 파이라는 것은 그 복소수가 있는 곳하고 원점을 이은 그 선분, 어떤 그 벡터하고 양의 실축, 리얼 엑시스, 파지티브 리얼 엑시스가 이루는 각이거든요. 그 각이 여기에 있으면 당연히 0도겠죠. 근데 값이 음수가 되면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각이 이렇게 됩니다. 예, 이 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의 실축하고 여기에 있는 어떤 값하고 이루는 각은 180도가 됩니다. 혹은 뭐 이걸 마이너스 180도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이걸 이렇게 측정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측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180도하고 마이너스 180도는 뭐 같은 개념입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마이너스 180도라고 그냥 적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가 오메가 n보다 커지게 되면은 마이너스 180도가 되고 만약에 오메가가 오메가 n보다 작게 되면은 파이는 뭐 0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파이는 지금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 GJ 오메가의 크기입니다. 이 GJ 오메가가 지금 이 특별한 루트 n분의 k가 되면은 이 값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엄청나게 커진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 YSS는 이 지금 아웃풋에 있는 아웃풋이 이렇게 사인 함수로 나올 텐데 진동을 하겠죠. 이 진동의 입력에 대해서 아웃풋은 진동을 하게 되는데 진동하는 폭, 이 폭이 무한대로 간다는 겁니다. 무한대로. 예. 그 진동의 폭이 인풋은 뭐 이러한 인풋을 줬는데 U가 출력이 무한대가 된다는 거죠. 무한대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엄청나게 커지는 거. 예. 그게 언제가 되냐면은 이 주파수, 이 주기를 2분의 1 해가지고 그 역수치해가지고 2파이 곱한 거. 이거 우리가 주파수 아닙니까? 이 주파수가 뭐에 접근하면은 지금 이 네모 박스 안에 이제 들어있는 이 제타 그 다음에 오메가 n 자 이렇게 k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중에 이게 지금 사실 이게 오메가 n 하고 그 앞에 제가 얘기한 이 오메가 n하고 사실 같은 건데요. 이 오메가가 이 오메가 n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값이 이렇게 엄청나게 커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현상입니까? 그게 바로 공진 현상입니다. 레조넌스라고 부르는 이게 공진 현상이 됩니다. 자, 제가 루트 n분의 k를 오메가 n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냥 뭐 제가 그 기분이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오메가 n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요. 실제 루트 n분의 k가 이게 그 내추럴 프리퀀시입니다. 이게 고유 진동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하고 이거랑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게 원래 전달 함수였고 이 전달 함수를 제타하고 오메가 n의 어떤 그것들의 조합으로 나타낸 것이 어떤 표준 그 전달 함수의 분모가 s의 제곱 더하기 2제타 오메가 n s 더하기 오메가 n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는 지금 표준 전달 함수에는 s의 제곱 앞에 상수가 없으니까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 gs의 분자 분모를 m으로 다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s의 제곱 더하기 n분의 bs 더하기 n분의 k가 되고 분자는 n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 자 여기 있는 오메가 n 제곱하고 이거 비교해 보십시오. 아 그러면은 이게 뭐 오메가 n이 루트 n분의 k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타도 계산할 수 있죠. 제타는 2제타 오메가 n 이 가운데 있는 거 2제타 오메가 n이 n분의 b니까 오메가 n이 이거라는 것을 아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제타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k도 알 수 있죠. k도 k 오메가 n의 제곱이 n분의 1, 분모가 n분의 1이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오메가 n의 제곱이 보니까 아까 n분의 k였었죠. n분의 k n분의 k니까 이거 풀면은 k는 이 작은 k분의 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mbk 실제 우리 질량하고 그 다음에 이 댐핑 계수하고 스프링 계수들하고 이 제타하고 오메가 n하고 k 사이 관계식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특별히 이 고위준동수 이 오메가 n이 루트 n분의 k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유진동수의 이 인풋, 이 입력 신호의 이 주파수가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 GJ 오메가 값이 엄청나게 커져버리고 무한대가 되고 그래서 공진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실험을 통해 뭐 직접 실험을 할 수는 없지만은 실험 영상을 하나 보시면은 이게 지금 그 미주리 대학에 계신 어떤 교수님이 한 실험인데요. 여기 지금 세 가지의 시스템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시스템이 세팅이 되어 있고 보시면 다 매스가 같습니다. 전부 다 동일한 매스를 가정하고요. 그다음 근데 뭐가 다르냐면은 지금 여기 이 중간에 있는 이 막대기의 길이가 지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인풋이 가해지는데 이게 사인 오메가 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오메가가 거의 없다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오메가가 계속 커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계속 인풋을 넣어서 흔들어 주는 겁니다. 이 전체 이 시스템을 흔들어 주면은 지금 제일 먼저 반응을 하는 것이 이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진폭 있잖아요. 이 진폭을 YSST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진폭이 지금 첫 번째 이 시스템,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시스템만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이 YSST는 이 GJ 오메가 이 크기, 그 다음에 뭐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파이인데 이 값이 지금 이 물체의 이게 K1, K2, K3라고 쓰면은요. 지금 이 줄의 길이 때문에 이 K가 지금 이렇게 달라지고요. 그래서 n분의 K1에 대응되는 쓸게요. K1, n분의 K2, 얘는 mK3인데 지금 이걸 가지고 n분의 K1 해가지고 이게 뭐 오메가 n1 그 다음에 얘는 이것도 루트 n분의 K2 해가지고 오메가 n2 그 다음에 얘는 오메가 n3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오메가 n1, 오메가 n2, 오메가 n3가 있는데 이게 지금 부등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K1 값이 이게 가장 작고요. 이게 가장 낭창낭창하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이게 굉장히 플렉시블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K1 값이 가장 작고 중간이고 이게 가장 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인풋 U가 사인 오메가 T라 그러면은 이 오메가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가는데 제일 처음에 가는 길에 제일 먼저 오메가 N1을 만나고 두 번째 오메가 N2를 만나고 세 번째로 오메가 N3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메가 N1을 만나게 되면은 얘가 가장 많이 흔들리게 되고 두 번째 오메가 N2를 만나면 얘가 흔들리고 이걸 만나면은 이게 세 번째 이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것이 얘가 흔들릴 때는 얘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얘가 흔들릴 때는 얘들은 가만히 있고, 얘가 흔들릴 때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있냐면은 YSST의 이 GJ 오메가 크기, 이 크기가 이 GJ 오메가의 크기고, 이 오메가 값이 오메가 N1이 가까워지면은 그때의 이 지금 이 진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진폭이 그때 가장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오메가 N2, 오메가 N2에 가까워지면은, 이 오메가가 오메가 N2에 가까워지면은 여기 이 진폭, 이 YSS, 이 진폭이 또 가장 커지게 되고, 그 다음 오메가가 오메가 N3에 가까워지면은 여기 지금 이 진폭이 가장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메가가 오메가 N1에 가까워질 때는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시스템의 진폭이 가장 크고, 상대적으로 이 두 개의 진폭은 크지 않기 때문에, 얘는 지금 공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진폭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아이만 엄청나게 진동을 하고, 나머지 둘은 사실 약간의 진동은 있지만은 거의 진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오메가가 오메가 N2가 되게 되면은 두 번째 이 가운데 있는 시스템에 공진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상당한 진폭으로 떨리게 되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나머지 두 개는 거의 진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오메가가 오메가 N3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 맨 왼쪽에 있는 시스템이 이제 공진이 되고, 그러면은 이 진폭은 나머지 상대적으로 이렇게 두 개에 비해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마치 이 둘은 거의 진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